샬롬 논어 8번째 제11편 선진 첫 번째, 공자가 말했다. 제자 중에 앞서 벼슬에 나간 이들은 예와 음악에서 고풍을 따르고 순박한 특징이 있었고, 나중에 벼슬에 나간 이들은 예와 음악에서 시대에 맞게 변형을 주어 군자다운 특징이 있다. 만약 둘 중에서 하나를 골라 등용하라고 한다면 나는 앞서 벼슬에 나간 이들을 따르겠다. 자왈 선진어 예악 야이냐 후진어 예악 군자야 여용지 즉오 종선진. 두 번째, 공자가 말했다. 진나라와 채나라에서 나를 따르며 고생하던 사람들이 모두 벼슬 문턱에 이르지 못했구나. 덕행이 뛰어난 사람으로 안연 민자건, 연배구 중궁이 있었고, 언변이 뛰어난 사람으로 재하 자공이 있었으며, 정치에 뛰어난 사람으로 염유 자로가 있었고, 문학에 뛰어난 사람으로 자유자하가 있었다. 자왈 종아 어진 제자 개불근무냐 덕행 안연 민자건 연배구 중궁 언어 제하 자공 정사 염유 계로 문학 자유자하. 진나라와 제나라는 오늘날의 허난 안우이 일대이다.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여러 나라를 다니며 자신의 정치적 포부를 펼치려고 했는데 마침 진나라와 제나라에 있을 때 조나라로부터 초청을 받았다. 그런데 진나라와 제나라 사람들은 공자가 조나라에서 임용되면 자신들의 국가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보고 공자를 포위했다. 공자와 그의 제자들은 포위된 채로 굶주리는 날을 보내는 등 힘든 시기를 함께 했다. 세 번째, 공자가 말했다. 안회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구나.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없으니 자왈회야 비조아자야 어우원 무소불열. 안회는 공자의 말을 듣고 묵묵히 기억하고 이해했다. 하지만 제자와 스승 간에는 서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묻고 대답하는 토론 과정 속에서 더 고양된 알매 단계로 나아가기도 한다. 그러한 배움의 과정 속에서 스승 또한 제자에게서 배우는 유익이 있는 것이다. 네 번째, 공자가 말했다. 효성스럽구나. 민자건이요. 사람들이 그의 부모 형제가 그를 칭찬하는 말에 트집 잡지 못하는구나. 자왈효제 민자건 인불간 어기 부모 곤제지연. 다섯 번째, 남용이 백교라는 시를 하루에 3번 암송하자 공자가 형님의 딸을 그에게 시집 보냈다. 남용 삼복 백교 공자 이기영 지자 처지. 여섯 번째, 개 강자가 물었다. 제자 중에 누가 배움을 좋아합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안회라는 제자가 학문을 좋아했는데 불행히도 명이 짧아 일찍 죽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개 강자 문 제자 수귀호학 공자 대왈 유안회 자호학 불행단명사의 금야 증무. 일곱 번째, 안연이 죽자 그의 아버지 안로가 공자의 수레를 팔아 외관을 만들어 줄 것을 정하였다. 공자가 말했다. 자식이 재주가 있건 없건 각각 자기 자식이라 말한다. 내 아들 리가 죽었을 때도 관은 있었지만 외관은 없었다. 내가 수레를 팔아서 아들 리의
외관을 만들어주지 않은 것은 내가 대부의 항렬의 뒤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걸어 다녀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안연사 알로 청자 지거 이위 지곽 자왈 제부제 역가건 기자야 리야사 유관이무곽 오불도행 이위 지곽 이오 종대 부지후 불가도행야. 공자의 시대에는 시신을 장례 지낼 때 매장할 때 시신을 관에 넣고 그 관을 다시 외관인 곽에 넣은 뒤에 흙을 덮어 매장하였다. 공자는 당시 노나의 사구라는 관직에 있었고 그것이 곧 대부의 쥐라서 어떻게 이렇게 보기도 한다. 양백주는 이 시기에 공자는 관직을 떠난 지 이미 수년이 되었기 때문에 대부의 항렬의 뒤를 따른다고 하여 겸양의 뜻을 드러낸 거라고 보았다. 반면에 공자는 관직을 맡은 적이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공자가 사구라는 관직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 문헌적 증거가 있음에도 많은 학자가 날조된 기록으로 보고 근거가 미약하다고 본다. 사구라는 직책이 귀족의 시족 집안에서 세습적으로 해오던 직책이기도 하고 그렇게 중대한 관직을 공자가 맡았다면 논어에서도 제자들이 이에 대해 언급했을 거라는 것이다. 하지만 논어에는 그런 언급이 없다. 8번째, 안연히 죽자 공자가 말했다. 아, 하늘이 나를 죽이시는구나. 하늘이 나를 죽이시는구나. 안연사 자왈의 천상여 천상여.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하늘이 나를 죽이는 것 같다라고 표현한 것이다. 9번째, 안연히 죽자 공자가 지나치게 슬프게 곡을 했다. 이에 따르던 사람들이 말했다. 선생님께서는 지나치게 애통해 하십니다. 공자가 말했다. 내가 지나치게 애통해 했는가? 이 사람을 위해서 애통해 하지 않는다면 누굴 위해 애통해 한단 말인가? 안연사 자곡지통 종자왈 자통의 왈 유통호 비부인지 위통이수이. 10번째, 안연히 죽자 문인들이 장례를 후하게 치르려고 하니 공자가 말했다. 옳지 않다. 공자의 말을 어기고 문인들이 장례를 후하게 치르자 공자가 말했다. 회 안연은 나를 아버지같이 보았는데 나는 그를 자식처럼 보지 못했구나. 내 잘못이 아니라 저 몇몇 사람이 그런 것이다. 안연사 문인 욕후 장지 자왈 불가 문인 후 장지 자왈 회야 시여 유부야 여북듯이 유자야 비아야 부이 삼자야. 11번째, 게로가 귀신을 섬기는 일에 대해 묻자 공자가 말했다. 사람도 아직 잘 섬기지 못하는데 어찌 귀신을 섬길 수 있겠는가? 자루가 물었다. 감히 사후의 일에 대해 묻습니다. 공자가 말했다. 삶에 대해서도 아직 모르는데 어찌 사후의 일을 알겠는가? 계로문사 귀신 자왈 미능사인 언능사귀 왈 간문사 왈 미지생 언지사. 12번째, 민자거는 공자를 옆에서 모실 때 알맞고 바른 모습이었고 자로는 강건했으며 염유와 자공은 조화롭고 즐거워했다. 이런 제자들 사이에서 공자는 즐거워했다. 자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다. 유자로는 제 명대로 살지는 못할 것 같구나. 민자사츠 은은 여야 자로 항항 여야 염유 자공 강간 여야 자락 아유와 부득기 사연.
13번째, 노나라 사람들이 장부를 새로 고치자 민자건이 말했다. 옛 관습을 따라 그냥 두는 것이 어떠한가? 하필 고쳐질 것이 뭐가 있겠는가? 이에 공자가 말했다. 저 사람은 평소 말을 하지 않지만 말을 하면 반드시 이치에 들어맞는다. 노인 위장부 민자건왈 인구관여지야 하필 개작 자왈 부인 불언 엄필유중. 노나라에서 창고를 고쳐 지었는데 이는 백성의 노동력을 징발하여 지은 것이었다. 민자건은 굳이 백성을 수고롭게 할 필요가 없는 일을 불필요하게 했다고 비판한 것이다. 14번째, 공자가 말했다. 유는 검은고를 어찌 내 집안에서 타는가?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자로를 없인 여기자 공자가 말했다. 유의 경지는 비유하자면 당에 올랐으나 아직 방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 자왈 유짓을 해유 어구 지문 문이 불경자로 자왈 유아 승당의 미입 어시랴. 자루의 검은고 소리에는 그의 성품인 강건함이 묻어나 조화를 이뤘다. 공자는 그 단점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었다. 제자들이 공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업신여기자 공자는 자로의 학식이 결코 업신여김을 받을 정도로 낮지 않다는 것을 알려준 것이다. 15번째, 자공이 물었다. 사장자와 상자하 중에서 누구의 재능이 더 낫습니까? 공자가 말했다. 사는 지나치고 상은 미치지 못한다. 자공이 말했다. 그렇다면 사가 더 나은 것입니까? 공자가 말했다.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 자공문, 사여, 상야, 숙현, 자왈, 사야과, 상야, 불급왈, 연직, 사유여, 자왈, 과유, 불급. 16번째, 계시는 주공보다 부유했는데 계시의 신하 염구는 계시를 위해 세금을 가혹하게 징수하여 이익을 늘려주었다. 이에 공자가 말했다. 염구는 나의 제자가 아니다. 너희들은 북을 울리며 그를 비판해도 좋다. 계시 부어 주공 이구야 위쥐 주렴 이부 익지 자왈 비오도야 소자 명고 이공지 가야. 주공은 천자 문왕의 아들로 재상을 지난 뒤 어린 조카 성왕을 섭정하고 주나라의 제도를 확립한 인물이다. 그는 노나라의 시조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말하는 계시는 훗날 노나라에서 태어나 노나라의 실권을 쥔 인물인 개강자를 가리키는데 즉위는 노나라의 경이었다. 일개 제후국의 신하가 천자의 재상보다 더 부유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가혹한 세금 착취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 17번째, 사자고는 우직하고 삼증삼은 아둔하며 사자장은 언행이 바르지 못하고 유자로는 사납고 거칠다. 시야우 심야노 사야병 유야언. 18번째, 공자가 말했다. 회안여는 도에 거의 다가간 사람이었는데 가난하여 쌀독이 자주 비어 있었다. 사자공은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산을 늘렸는데 그가 인간사에 대해 시비를 판단하면 그 판단이 자주 들어맞았다. 자왈 회야 기서호 누공 사불수명 이화식언 억즉 누중.
이에 대한 다른 해석도 있는데 하은이 소개한 해설은 원문의 공은 허중이라고 풀이하고 이내 도에 근접할 수 있었던 까닭은 아내가 매번 마음을 비우고 잡념을 없앴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19번째. 자장이 선한 사람의 도를 묻자 공자가 말했다. 옛 자취를 따르지 않지만 또한 성인의 깊은 경지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공자가 말했다. 하는 말이 모두 좋다면 선한 사람인가? 군자다운 사람인가? 얼굴빛이 장중한 사람인가? 자장 문선인지도 자왈 불전저 역불입 어실 자왈 논독시여 군자자호 색장자호. 선인은 이미 행한 적이 있는 옛일을 다시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런 선인의 경지는 성인의 반열에 들어갈 수도 없다. 왜냐하면 선인은 겸양을 좋아하기 때문에 새로운 일, 창조적인 작업을 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이다. 이 세 종류의 사람 모두 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20번째. 자로가 물었다. 마땅한 도리를 들으면 바로 실천해야 합니까? 공자가 말했다. 부영이 살아있는데 어찌 들었다고 바로 실천할 수 있겠는가? 염류가 물었다. 마땅한 도리를 들으면 바로 실천해야 합니까? 공자가 말했다. 마땅한 도리를 들으면 바로 실천해야 한다. 이 두 이야기를 들은 공서화가 물었다. 자로가 마땅한 도리를 들으면 바로 실천해야 합니까? 라고 여쭈었을 때 선생님께서는 부영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셨고 염유가 마땅한 도리를 들으면 바로 실천해야 합니까? 라고 여쭈었을 때 선생님께서는 마땅한 도리를 들으면 바로 실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같은 질문에 각기 다른 대답을 하시니 이에 대해 감히 여쭙고자 합니다. 공자가 말했다. 염유는 평소 물러서려는 성품이기 때문에 나아가게 한 것이고 자로는 평소 남들보다 과하게 실천해 옮기려는 성품이기 때문에 물러서게 한 것이다. 자로문 문사행저 자왈 유부형제 여지하 기문사행지 염유문 문사행저 자왈 문사행지 공서화왈 유야 문문사행저 자왈 유부형제 구야문 문사행저 자왈 문사행지 적야흑 간문 자왈 구야퇴 고진지 유야 겸인 고퇴지. 부모와 형과 함께 여쭈고 상의해야 한다는 것,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21번째. 공자가 광 땅에서 두려운 일을 당했을 때 안연은 뒤처져 있었다. 안연이 나중에 도착하자 공자가 말했다. 나는 네가 죽은 줄로 알았다. 안연이 대답했다. 선생님께서 살아계신데 제가 어찌 감히 죽을 수 있겠습니까? 자외 어광 안연후 자왈 오이여위 사의 왈자재 회하 감사. 공자는 안연이 죽을 각오로 광땅 사람들과 싸우다 죽은 것으로 여겼다. 하지만 안연은 살아 돌아와서 공자가 위험에 처했다면 죽기 살기로 싸웠겠지만 이렇게 무사하게 살아 계시니 죽음을 무릅쓰고 싸울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다. 22번째. 계자연이 물었다. 우리 가물의 가신인 중요와 염구는 훌륭한 신하라고 할 만합니까? 공자가 말했다. 나는 자네가 남다른 질문을 한 것으로 여겼는데 겨우 중요와 염구에 대한 질문이군. 훌륭한 신하란 도로서 임금을 섬기다가 그렇게 할 수 없으면 그만두는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
중유와 염구는 숫자만 재고 있는 신하일 뿐이네. 계자연이 물었다. 그러면 임금의 뜻을 따를 사람들입니까? 공자가 말했다. 아버지와 군주를 시해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네. 계자연, 문, 중유, 염구, 가위, 대시녀, 자왈, 오이, 자위, 이지문, 중유, 여구, 지문, 소위, 대신자, 이도, 사군, 불가, 죽지, 금요, 여구야, 가위, 구신의, 왈, 연즉, 종지, 자여, 자왈, 시부, 여군, 역부, 종야. 중요와 염구는 계시의 신하로 있으면서 계시가 부도한 짓을 저지르는데도 바로잡지 못했다. 공자는 이 두 사람이 임금 섬기는 일을 제대로 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벼슬을 그만두지도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23번째, 자로가 자고를 비 땅의 읍제로 삼아 읍제로 삼자. 공자가 말했다. 멀쩡한 남의 자식을 망치는구나. 자로가 물었다. 비 땅에는 백성이 있고 사직이 있으니 하필 책을 읽고 난 뒤에야 배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공자가 말했다. 이런 경우 때문에 내가 말 잘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다. 자로, 사자, 고의, 비제, 자왈, 적부인, 지자, 자로왈, 유민, 인원, 유사, 직원, 하필, 독서, 연우, 위학, 자왈, 시고, 오부, 냉자. 공자는 자고의 학식이 아직 부족함에도 자로가 정치를 맡겼기 때문에 이것이 독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비판한 것이다. 자로는 읍제로 정치를 시작하면 백성을 다스리고 토지신을 섬기는 일을 직접 정치 현장에서 배울 수 있다고 보았고 이 또한 학문의 하나라고 간주한 것이다. 24번째, 자로, 증서, 염유, 공서화가 공자를 모시고 둘러앉아 있었는데 공자가 말했다. 내가 너희보다 나이가 조금 많다고 해서 어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평소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만약 어떤 사람이 너희의 진가를 알아준다면 너희는 어떻게 정치를 하고 싶은가? 자루가 성급히 나서며 말했다. 제후가 다스리는 나라가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서 군대의 침략을 받고 기근을 겪는 경우 제가 다스린다면 3년 안에 백성을 용감하게 만들고 또 도리를 알게끔 할 수 있습니다. 공자가 웃었다. 염유야,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염유가 대답했다. 제가 사방 70리나 5, 60리 되는 나라를 다스린다면 3년 안에 백성을 풍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와 음악을 정비하는 일은 군자를 기다리겠습니다. 적 공서화야,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공서화가 대답하였다. 저는 능숙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배우기를 원합니다. 종묘에서 제사 지내는 일이나 제후들 간에 회동에서 예복과 예관을 갖추어 입고 임금이 예를 거행할 때 보좌하는 사람이 소상이 되고자 합니다. 점 중서가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점이 검은고를 띄엄띄엄 타더니 땡그랑 소리를 내며 검은고를 밀어놓고 일어나 대답했다. 저의 재능은 앞선 세 사람의 재능과 다릅니다. 공자가 말했다. 나쁠 게 뭐가 있겠는가? 또한 각기 자기 뜻을 말한 것이다. 점이 말했다. 늦은 봄날에 봄옷이 갖추어지면 어른 5, 6명과 아이 6, 7명과 함께 기수에 가서 목욕을 하고 무단에서 바람 쐬고 노래 부르며 돌아오렵니다. 공자가 감탄하며 말했다. 나는 점의 생각이 훌륭하다고 인정한다. 세 사람이 나가고 증석이 남아 있었다. 증석이 말했다. 저 세 사람의
한 말은 어떻습니까? 공자가 말했다. 각기 자기 뜻을 말했을 뿐이다. 선생님께서는 어찌 유의 말을 듣고 웃으셨습니까? 공자가 말했다.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예로 하는 것인데 그의 말에 겸양이 없어서 웃은 것이다. 구가 말한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아니겠지요? 사방이 6, 70리, 5, 60리 되는 땅인데도 나라가 아닌 경우를 어디서 볼 수 있더냐? 저기 말한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아니겠지요. 종묘의 제사와 제후들 간의 해동이 제후의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저기 소상이 되면 그 누가 대상이라 할 수 있겠는가? 제12편 안연이 인에 대해 묻자 공자가 말했다. 자기 몸을 기울하고 예로 돌아가면 급기 복례인이 된다. 임금이 하루라도 자기 몸을 기울하고 예로 돌아가면 천하 사람들이 인한 임금에게 귀한다. 인을 실천하는 것은 자신에게 달린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달린 것이겠는가? 안연이 말했다. 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여쭙습니다. 공자가 말했다. 얘가 아니면 보지 말고, 얘가 아니면 듣지 말며, 얘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얘가 아니면 행동에 옮기지 말라. 안연이 말하였다. 제가 비록 행동이 재빠르지는 못하지만 이 말씀을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안연문인 자왈 극기복의 위윈 일리극기복의 천하귀인원 유인유기 이유인호제 안연왈 청문기목 자왈 비의물시 비의물청 비의물엄 비의물동 안연왈 회수불민 청사사어이 극기복례는 자신의 사욕을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중궁이 인에 대해 물었다. 공자가 말했다. 진문을 나가서 사람들을 대할 때는 큰 손님을 뵌 것처럼 행동하고 백성을 동원해 일을 시킬 때는 큰 제사를 받드는 것처럼 행동하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도 가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 제후가 되어서도 원망하는 사람이 없고 경대부가 되어서도 원망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중궁이 말했다. 제가 비록 행동이 재빠르지는 못하지만 이 말씀을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중궁 문인 자왈 출문 여견 대빈 사민 여승 대제 기소불료 물시 어인 제방무원 제가무원 중궁왈 웅수불민 청사사어이 세 번째, 사마우가 인에 대해 물었다. 공자가 말했다. 인한 사람은 말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사마우가 물었다. 말하는 것을 어려워한다면 인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공자가 말했다. 인을 실천하는 것이 어려운데 인을 말하는 것이 어찌 어렵지 않겠는가? 사마우문인 자왈인자 기원야인 왈 기원야인 사위지인 2호 자왈 위진한 언지등 무인호 네 번째 사마우가 군자에 대해 물었다. 공자가 말했다. 군자는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사마우가 물었다.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면 군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공자가 말했다. 마음속으로 성찰하여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 없다면 무엇을 근심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마음속으로 성찰하여 죄악을 저지른 것이 없다면 무엇을 근심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사마우 문군자 자왈 군자 부루 불구 왈
불우 사위 지군 자이호 자왈 내성 불구 부와우하구. 다섯 번째, 사마우가 근심하며 말하였다. 남들은 모두 형제가 있는데 나만 홀로 없게 되겠구나. 자하가 말했다. 내가 듣기로 죽고 사는 것은 주어진 명이 있고 부귀는 하늘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군자가 공경하고 삼가는 마음가짐을 갖고 과실을 범함이 없고 남과 사귈 때 공손하고 예의를 지킨다면 온 세상 사람들이 형제가 될 것입니다. 군자가 어찌 형제가 없는 것을 근심하겠습니까? 사마우 우왈 인계유 형제 아동무 자하왈 상문지의 사생유명 부재제천 군자경위무실 여인공의유의 사해진의 개형제야 군자하와노무 형제야. 사마우의 영 사마환태가 악행을 범하여 곧 죽게 될까 걱정한 것이다. 여섯 번째, 자장이 밝음에 대해 물었다. 공자가 말했다. 물이 스며서 적시는 듯한 잠소와 피부에 먼지가 차츰 쌓이는 것과 같은 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게 한다면 밝다고 할 수 있다. 물이 스며서 적시는 듯한 잠소와 피부에 먼지가 차츰 쌓이는 것과 같은 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게 한다면 덕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자장문명 자왈 침유치참 부수지소 불행언 가위명야의의 침유지참 부수지소 불행언 가위원야의의. 정치 지도자는 이러한 읍소와 원통한 사연, 비방을 자주 듣게 된다. 그런 참소들이 서서히 그리고 절박하게 이루어져서 쉽게 속거나 휘두르기 쉽기에 이런 이야기를 잘 분별해내서 진위를 가릴 수 있는 능력이 밝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일곱 번째, 자장이 정치에 대해 물었다. 공자가 말했다. 식량을 풍족하게 하고 병력을 충족하게 하면 백성이 정부를 신뢰할 것이다. 자공이 물었다. 반드시 부득이하게 한 가지를 버려야 한다면 무엇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 병력을 버려라. 부득이하게 남은 두 가지 중에서 반드시 한 가지를 버려야 한다면 이 둘 중에서 무엇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 식량을 버려라. 옛부터 사람은 죽든 누구든 죽기 마련이지만 정부에 대한 백성의 신뢰가 없으면 국가는 존립할 수 없다. 자공문정 자왈 족식 족병 민신지의 자공왈 필부득 이거 어사삼자 하선 왈 기병 자공왈 필부득 이거 어사이자 하선 왈 거식 자고개유사 민무신 분립. 주자는 위정자가 식량을 풍족하게 하고 병력을 충족하게 하고 백성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였다. 여덟 번째, 극자성이 말했다. 군자는 질, 본바탕을 추구할 뿐이지 문장, 꾸밈을 추구하겠는가? 자공이 말했다. 애석하군요. 선생이 군자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들으니 내 말이 끄는 수레도 선생의 혀 놀림을 쫓아가지 못하겠습니다. 결국 문과 질이 동등하게 중요하다면 호랑이나 표범의 털을 벗긴 가죽은 개나 양의 털을 벗긴 가죽과 같을 것입니다. 극자성왈
군자 지리이의 하이문이 자공할 석호 부자지설 군자야 사불급설 문유질야 지류문야 호표지과 유견양지과 잘못 내뱉은 말을 수습하려고 네 마리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달려가도 그 말의 파급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뜻으로 말의 신중함을 형상화하여 말한 것이다. 결국 자공은 극자성이 실현을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극자성은 당시의 문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풍조를 비판하는 취지에서 군자는 질을 추구할 뿐 문을 버린다고 표현했다. 하지만 자공은 문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호랑이나 표범이 개나 양과 구별되는 지점은 바로 털의 무늬 때문이다. 털을 벗기면 호랑이나 표범이 개나 양의 가죽과 비슷해 보여서 두 부류를 구분하기 어렵게 된다. 호랑이나 표범은 군자를 비유하고 개나 양은 범부를 비유한다. 9번째, 애공이 유약에게 물었다. 올해 기근이 들어 국가 재정이 부족하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유약이 대답했다. 어찌 10분의 1을 거두는 철법을 쓰지 않으십니까? 애공이 물었다. 10분의 1을 거두어도 나는 오히려 부족한데 어찌 10분의 1을 거두는 철법을 쓸 수 있겠나? 유약이 대답했다. 백성이 풍족하다면 임금께서는 누구와 더불어 부족하며 백성이 부족하다면 임금께서는 누구와 더불어 풍족하겠습니까? 애공 문어 유약왈 연기 용부조 여지하 유약대왈 합처로 왈이 오유부조 여지야 기철야 대왈 백성조 군수여부조 백성부조 군소여조 주나라의 세금 제도로 한 해 수확량의 10분의 1을 거두는 과세법이다. 10번째, 자장이 덕을 갖추고 미혹됨을 분별하는 방법을 물었다. 공자가 말했다. 진실한 마음과 신뢰를 가진 사람을 가까이 하고 의로움을 따르는 것이 바로 덕을 갖추는 것이다. 어떤 사람을 좋아하면 그가 잘 살기를 바라고 미워하면 죽기를 바란다. 그가 잘 살기를 바라고서 또한 죽기를 바라는 것이 서로 미혹됨이다. 이를 두고 시경에서 진정 부자가 될 수 없고 단지 이상하게 여겨질 뿐이다 라고 말한 것이다. 자장 문숭 덕변혹 자랄 주충신 사의 숭덕야 예지욕기생 오지욕기사 기욕기생 우욕기사 시호야 성불이부 역지이이 끝.